일반 근력 운동하고 틀리게 호흡 근력 운동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호흡 근력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호흡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 근육이 더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 재활은 재활의학과의 한 분야로 폐질환이나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들이 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치료다. 그래서 호흡기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삽관을 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라든지 기관절개를 해서 호흡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침습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침습적 방법은 삽관을 하거나 기관절개를 하지 않고 쓰는 인공호흡기 사용 방법입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요. 기관절개를 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이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기관절개가 가래도 많이 유발을 하게 되고 관을 끼고 있으면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기관 뒤로 이제 식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은 비침습적 방법을 이용해서 호흡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자가 호흡기를 2주 이상 계속 쓰게 된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삭관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대부분 침습적 방법으로 호흡기를 장기 사용을 권유를 하게 되고 또 대부분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침습적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잘 알면은 기관절개라든지 삭관을 하지 않고 환자한테 충분한 호흡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인공호흡기 보조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누적 운동을 하거나 기침 유량을 측정할 때는 숨을 약간 참았다가 이렇게 내쉬는 그런 동작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성문입니다. 근데 이런 성문 역할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기관절개를 한 분들이라든지 연수 근육이 약한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인공성문기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 호흡재활센터에서는 코프 에이드란 용어로 이 기계를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들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호흡기를 사용하는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근육병이 아니면 신경계 질환이 진행이 되면서 장운동도 같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운동이 활발하지 못해서 가스가 차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경우가 대부분의 원인에 해당되는데 호흡기를 쓰는 거와 환자하고 초기에는 이게 어색하기 때문에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야 될 공기가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스가 이렇게 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호흡기를 쓰는 환자에서 가스가 차는 경우는 대개 약물은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배를 따뜻하게 핫팩이나 이런 걸로 따뜻하게 해주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가스 차는 것을 해소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가스가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스가 안 빠져서 환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관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스를 배출을 인위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관 사용하는 방법은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션을 할 때 쓰는 것 같은 카테터에 젤을 많이 묻히고 항문 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카테터에 흡입기를 연결하기도 하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관을 꽂아두기만 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일반 근력 운동하고 틀리게 호흡 근력 운동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호흡 근력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호흡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 근육이 더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호흡 근력 운동을 하지만은 폐활량이 50% 60%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폐팽창 훈련으로 호흡 운동을 전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호흡 근력 운동과 폐팽창 훈련을 적절히 혼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구리 호흡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근육계 질환이나 호흡 근육에 약화가 있는 분들은 이 개구리 호흡법을 꼭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호흡기를 쓰는 환자분들이 호흡기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 누가 도와줄 분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호흡 근육에 마비가 오신 분들은 자가로 이제 호흡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개구리 호흡법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폐활량은 작지만은 이 호흡법으로 20분 내지 길게는 1시간 정도는 유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법을 꼭 배우시고 응급 상황에서는 이 호흡법을 활용해서 이 고비를 넘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개구리 호흡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호흡법은 우리가 이제 주 호흡 근육인 횡격막이 마비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구강 근육 그리고 목 근육을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동작을 볼과 혀, 입을 이용해서 공기를 물고 음식을 삼키듯이 폐로 공기를 집어넣는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5번 내지 10번 반복을 하고 숨을 내쉬게 됩니다. 이 호흡법은 평상시에 장기간 사용하는 호흡법은 아닙니다. 응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는 호흡법으로서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는 이 호흡법으로 호흡 상태를 유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신경근육괴 환자분들은 팔다리 근육뿐만 아니고 호흡 근육 그리고 얼굴 근육 마비가 오는 환자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굴 근육에 마비가 오게 되면은 턱관절이 굳어서 입을 크게 벌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턱관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중에 필요할 때 턱관절이 굳어서 여러 가지 시술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평상시에 턱관절 운동을 열심히 해 두셔야 됩니다. 턱관절 운동에 대해서 자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입 둘레근의 근육 방향에 따라 자극을 1, 2분 동안 주게 됩니다. 턱관절 이음새 부분에 자극을 역시 1, 2분 정도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턱관절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이완과 자극 후 실시를 합니다. 서랍자에 끄저를 감고 입안에 1개 정도 넣습니다. 환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15초 뒤 다시 또 1개를 넣습니다. 환자가 힘들어할 경우 서랍자를 빼주고 괜찮을 경우 1개를 더 집어넣습니다. 서랍자의 개수를 점점 늘려서 턱관절 움직임의 범위를 늘려주는 것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칭으로 서랍자를 넣고 15초 정도 뒤에 빼고 넣어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서히 턱관절을 벌어지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호흡기를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병원에 계시지 않고 집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호흡기 자체에 여러 가지 알람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과하게 압력이 가해진다든지 호흡기에 공기가 샌다든지 이러면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부착해서 모니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알람이 자주 울릴수록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알람이 울리게 되면은 시끄럽고 뭐 관리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알람을 세팅해 놓은 거는 어떤 위험 사항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세팅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울리기 때문에 귀찮다 뭐 이런 생각으로 끄지를 마시고 의료진과 아니면은 기계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호흡기 회사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지 큰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집에서 호흡기 환자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진료를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